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추운 날씨와 또 미세먼지로 건조한 요즘에는요, 특히나 호흡기 질환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이 폐질환은 이런 추운 겨울에 더욱더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병의 진전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라이플랜 1 강의 시간에는요, 호흡기 질환 그리고 폐질환에 대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벼운 증상 있으신 분들은요,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서 유용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에서는 오늘은 특별히 수술비를 주제로 다양한 보험세 상품을 비교 또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 여러분들 따뜻하게 나실 수 있도록 든든한 보험 준비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모두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도움 드리고요. 또 간단하게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지금부터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1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폐 질환을 대비하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맹충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맹충호입니다. 오늘 혹시 마스크 하고 나오셨나요? 마스크가 언제부턴가 계절하고 상관없이 하고 다니는 것이 유행처럼 시기가 됐는데요. 어떠세요? 겨울이라 마스크를 하시나요? 아니면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하시나요? 오늘은 그 원인과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폐질환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집중적으로 폐질환을 알아보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를 볼 텐데요. 2000년도 기억하시나요? 2000년도에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해돋이 보려고 그 막히는 도로를 운전하고 갔었던 게 너무 기억에 남는데 결국에 해 뜨는 거는 못 봤습니다. 그날 일기가 안 좋았었죠. 2000년도에 사망 통계를 한번 보니까요. 1위가 암, 2위가 뇌혈관 심장질환, 부동의 1, 2, 3위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순위도 한번 볼까요? 우리 1등만 기억하지 말고 다른 것들 질병을 보면 간질환도 있었고요. 그리고 폐렴은 어렵게 10위 중에서 끝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2010년도가 되니까요. 몇 위까지 왔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시 암과 심혈관, 뇌혈관은 부동의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폐렴을 한번 보니까요. 6위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간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순위가 낮아졌죠. 6위까지 폐렴이 10위에 겨우 등극했었는데 6위까지 10년 동안 올라왔습니다. 자, 2019년도가 됐고요. 2018년도 작년 통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렴은 몇 위까지 올라왔을까요? 왠지 순위 발표 같은데 폐렴은요. 3위까지도 올라왔습니다. 폐렴 3위, 1위는 역시 암이었었고요. 2위가 뇌혈관이 아니라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은 4위로 오히려 밀려났습니다. 자, 심혈관과 폐렴, 상관관계가 역시 있겠죠. 혈관에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폐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혈관이 막히면서 심혈관도 덩달아 안 좋아지고 심혈관은 그래서 여전히 부동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폐렴에 대해서 내 증권에 그러면 미래를 위한 내 폐렴 보험은 혹시 있나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폐렴에 대해서 중요도가 낮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그렇게 보험을 많이 만들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리고 미래는
오히려 암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 폐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고 그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로요.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서 마스크를 이야기했었는데 작년에 전자제품 중에서 히트 상품, 많이 팔린 상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공기청정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만큼 공기청정기를 많이 그만큼 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공기청정기는 이런 미세먼지를 없애는 역할을 해주고 있죠. 미세먼지, 얼마나 작길래 미세먼지,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요.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의 20분의 1 또는 30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초미립자라고 합니다. 머리카락보다도 20배나 적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호흡기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들어왔을 때는 바로 혈관에 쌓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혈관에 쌓이면 어떻게 되겠죠?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혈관이 막히게 될 거고요. 끈적끈적하게 될 거고 그 혈관은 고통을 받다 보면은 염증이 생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전체 신체를 돌아다니는 혈관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임산부가 미세먼지에 노출이 많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태아에도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미세먼지. 현재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오늘의 미세먼지는 수치는 어떤지 아십니까? 보통 정도라고 제가 아침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미세먼지 우리가 피해갈 수 없고 자동차, 환경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없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쌓이고 내 혈관이 잘못됐을 때 이 폐가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공기도 차고 압도 차고 할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과 시술을 반복하게 될 텐데 먼저 기흉 수술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보면 의료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진이 봤을 때 판단했을 때 이것은 해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 시술을 해야 된다. 판단하면 바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찼을 때 이 공기를 빼주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초에는요. 이런 공기를 빼주는 흉관 삽입술 같은 것도 하게 되고 그런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재발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흉관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1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자연 발생되는 흉관 그리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50대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이제 혈관이 점점점 끈적이다 보니까 그 끈적이는 것이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반복적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복적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결국에는 협착을 하거나 아니면은 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반복적 수술을 대부분이 40%에서 50% 정도는 계속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40%에서 50% 정도의 재발하시는 분들이 수술하는 경우가 평균적으로 2회에서 3회 정도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폐가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지만 한 번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최소한 2번 또는 내지 3번 정도의 평균적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폐는 이처럼요. 한 번만 잘못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지속적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험사는요. 그래서 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약관에 나와 있는지 봤더니요. 대표적인 보험사 4군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회사는요. 보장을 해주는데 폐 보장을 받기 위한 수술비 기준이에요. 자, A사 같은 경우는 연간 1회, B사도 연간 1회, 자, C사와 D사 같은 경우에는 최초 1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험 용어 중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죠. 같은 한 번인데 어떻게 한 번이 틀린가? 연간 1회는요.
1년에 한 번씩 수술을 해도 보장을 해준다는 이야기고요. 최초 1회는 진단비처럼 한 번만 해주고 더 이상 보장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왕이면 선택을 하실 때 그래서 폐질환에 관련된 부분, 수술에 관련된 부분을 선택하실 때도 연간 1회에 관련된 부분을 선택을 하시는 게 오히려 이로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연간 1회 보장을 어떻게 받느냐 또 찾아보니까요. 이왕이면 100% 보장을 받는 게 좀 더 좋겠죠. 50% 보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초 명칭은 5대 기관 같지만은 그중에서 간, 폐, 신장 부분에 대해서는 100% 보장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100%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면책사항입니다. 자, 면책사항이라는 것은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면책사항이 A사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럼 보장을 무조건 해준다는 거죠. 그러나 B사부터 D사까지 봤더니 폐에 관련된 부분, 호흡기에 관련된 부분들의 일정 부분 면책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면책사항이 있으면 그러면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을 못 받나 봤더니 분류표에 보면은요. 뭐 숫자상으로 보면은 좀 어렵죠. 그래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천식이라든가 폐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장을 안 해주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수술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염증이 생겼을 때, 아니면 흉관 수술을 했을 때는 천식이라든가 폐렴 그리고 만성이 되기 전에 이런 기관지의 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수술을 하고도 내가 보장을 못 받는 그런 보험을 갖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5대 기관 수술비, 그중에서도 폐에 관련된 거라면 면책사항이 없고 그리고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을 조금 더 선택한다면 향후에 있을 위험에 대해서 조금 더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보장을 내가 준비하면 좋을지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폐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대 기관입니다. 자, 5대 기관 수술비를 내 증권에 있는지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앞으로 보험을 준비한다면 5대 기관에 대해서는 필수 항목으로 선보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본 통계처럼 암에 관련된 그리고 이대 질환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뇌나 심장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었던 보장에서도 100% 보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간, 신장, 폐에 관련돼서는 50%만 보장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진단비 중에서는요. 뇌혈관, 심장 진단비는 많이 들어봤지만 나머지 간, 신장, 폐에 관련된 진단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말기라는 부분 들어본 적 있지만 이 진단비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수술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비 5대 기관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수술비입니다. 소술비 중에서 뭐 60대 수술비, 71대 수술비 어떤 수술비도 상관은 없고요. 수술비를 같이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수술 보장을 받을 때 만약에 연간 1회 보장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자, 5대 기관에서 1,000만 원, 그리고 71대에서 1,000만 원. 자, 두 가지를 다 보장을 받으면 1,700만 원의 수술비를 내가 보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수술은 1회만 하고 끝나는 수술이 아니고 2회, 3회, 많게는 4회, 5회까지 수술을 한다면 수술을 할 때마다 회당 1,700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대 기관 외에도 내가 다른 그런 수술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를 같이 준비하시는 것이 수술비 중에서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험료가 얼마나 나온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는 아니고요. 앞에서 보여드린 예시에 관련된 5대 기관 수술비 그리고 71대 질병 수술비에 관련된 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자, 20년
납입을 하고요.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비갱신으로 선택을 했을 때 보니까요. 보험료는 30대는 2만 원대, 14,000원대. 50대가 된다고 해도 3만 원대, 17,000원대면은 보장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수술비 보장을 별도로 지금 한 3만 원대에 준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뭔가 보험을 준비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이 정도 수술비를 준비함으로써 암과 뇌와 심장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련된 이 기관에 대해서도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폐질환. 지금은 4위인데요. 또 향후 5년, 10년 후에는 몇 위가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라네의 강의 시간에는요, 폐질환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5대 기관 그리고 71대 질병 수술비, 그중에서도 폐질환 보험에 주목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이요, OECD 국가 중에 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미세먼지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으로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맹충호 전문가님께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 수술비를 연간 1회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 기준이, 1년의 기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연간 1회 좀 헷갈리는 말이긴 하죠. 자, 대부분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간 1회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가입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입한 날로부터 연간 1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1월 1일 날 보장을 받고 수술을 12월 달에 했다면 그 다음에 1월 달에 재수술을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수술비는요. 연간 1회이긴 하지만은 내가 가입한 날짜 기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 기준이 아니라 최초 가입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으시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최초 가입일에서 1년이 지나면은 총 1,700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가시기 바라고요. 자, 폐질환 수술비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진단비가 좋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 수술비가 더 좋은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진단비와 수술비 어떤 게 좋으냐 따지긴 좀 애매하긴 한데요. 폐 관련된 부분만큼은 수술비가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요. 폐질환 같은 경우에 진단비가 말기 폐질환만 있습니다. 말기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그 표에서 봤을 때 보면요. 천식이라든가 아니면 만성으로 인한 그런 폐 질환에 관련된 수술을 했을 때, 시술을 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말기 폐 질환, 말기가 오기 전까지 내가 건강을 위해서 시술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수술비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비가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은요. 이 폐질환만큼은 진단비가 말기가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술비로 준비를 해 놓는다면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요. 폐질환 수술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오늘 맹충호 전문가님과 라이플라네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2018년도에 사망 원인 통계 폐렴이 무려 3위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제 매일 마스크 끼고요. 또 공기청정기 돌리는 것만으로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자, 이렇게 가벼운 증상일 때부터 수술만 하면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꼭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이 추운 날씨처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에 대비를 하는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도요. 저희 보험플랜 119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강의 내용 정리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바로 수술비입니다. 오늘은 남선희 전문가님 모시고 좀 수술비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강의 시간에도 이 폐질환 쪽의 수술비에 우리가 집중을 했다면은 네. 이번 시간에 좀 전반적인 수술비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수술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어떤 네. 상품 좋은지도 추천 주시죠. 네, 수술하면 또 일단 생각나는 거 좀 있으세요? 어떤 생각? 수술 같은 경우에는 네. 요즘에 수술을 참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네. 간단한 수술을 더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예. 네, 수술하면은 사실은 조금 두렵기도 하고 마취를 하면 내가 깨어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되는 마음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수술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했을 때 좀 더 긍정적이고 마음이 다행히 좀 놓이는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최근에는 이제 수술 준비가 10분이면 또 끝난다고 합니다. 아니 10분이요? 네, 응급 환자들도요, 예. 그 로봇가 또 수술하는 이런 세상이고요. 아, 세상이 정말 좋아졌네요. 그리고 고령자들을 위해서 특히 또 여성분들도요, 예. 이제 여름에 또 우리 비키니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키니 라인이라 그래서 레이저 시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최소한의 절개로 위험을 좀 감소할 수가 있고요. 또 로봇가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정밀하고 또 섬세하고 세심하게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또 로봇가 현재 이렇게 수술을 잘 해주고 있다는 거죠. 정밀하고 섬세한데 또 시간까지 굉장히 단축된 그렇죠. 것 같아서 아마도 수술에 대한 그런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시대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의료기술이 계속해서 점점 좋아질 거잖아요. 미래에는 지금보다도 더 획기적인 수술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예. 수술을 연령대가 어떤 분들이 좀 많이 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예. 네, 50대에서 70대 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대부터 수술하는 분들이 좀 발생이 되는데 많아지다가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70대에 가장 많은 분들이 수술하십니다. 급격하게 높아져서 그렇죠. 70대 뭐 가장 최고를 찍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전에는 70세 만기 보험도 많았고요.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 의외로 수술 환자분들은 7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향후에는 저희가 예. 좀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는 80대, 90대로 가면서 최고점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70대에 정점을 찍었지만은 그렇죠. 그 그래프 자체가 조금씩 더 뒤로 밀려날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예. 또 어떤 수술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빈도율이 예. 높은 수술 주변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또 40대 이후에는 또 눈이 침침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백내장 수술이요? 네, 저 역시도 예. 그런데 가장 많은 수술 백내장 수술이 1등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좀 말 못할 고민이죠. 말하기 어려운 치액. 치질 수술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네, 그다음에 예. 일상생활에서 뭐 학생들도 요즘은 공부하느라고 또 핸드폰, 머리 숙여서 핸드폰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척추 관련한 이 디스크 수술이 이렇게 많이들 좀 하고 있는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치료비가 또 많이 드는 수술비, 이게 가정경제가 또 휘청할 수 있는 수술이거든요. 궁금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신체 기관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단 한 곳도 없죠. 그렇지만 가장 생명에 크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사망원이 2위죠. 심장에 관련된 수술을 하는 경우에 예. 수술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심장 관련된 수술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협심증이라든가 심부전, 심장판막증부터 여러 가지 심장 관련한 수술이 있는데요. 병원비, 수술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손보험 갖고 계신 분들 병원비 다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마음 놓으실 수도 있는데 예. 실제로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을 위한 주변의 가족분들 어떤 간병비라든가 예.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때 들어가는 생활비용 이런 것까지 다 합산이 되면 심장 관련 수술할 때는 4,346만 원 정도 너무 비싼데요? 평균 비용 예.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만 실손보험에서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좀 보험으로서 도움을 받는 일은 수술비를 조금 더 준비를 하시면 보장을 받지 않을까. 이제 그 다음에도 치료비가 많이 드는 예. 수술, 네, 중요한 뇌 관련한 수술이죠.
그렇죠. 네,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기타 뇌졸중 관련돼서 수술하는 경우에 심장에 관련된 수술과 마찬가지로 4,629만 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빈도율이 높은 수술에도 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셔야 되지만 이렇게 치료비가 많이 드는 수술비에도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내가 뭐 뇌나 심장 쪽에 수술을 하겠어라고 좀 방심을 하시지만은 또 한국인의 사망 원인 뭐 2, 3위 쪽이 다 심장 뇌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렇게 좀 든든하게 치료비 많이 들어가는 것은 보험의 영역에서 좀 혜택을 받으시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수술 1등에서 7등까지 정도만 좀 나열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A보험사와 B보험사로 구분을 해서 A보험사에 가입을 했을 때 내가 1등으로 하는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이 수술비를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얼마 받을지가 제일 궁금해요. 그렇죠. 보험에 가입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내가 혹시라도 백내장 수술했을 때 내 보험에서 얼마 받을 수 있지? 증권 다 열어보시면 질병 수술비 있고 40대 수술비, 77대 수술비, 암까지란 수술비, 또 최근에는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 이런 것들이 나열이 돼 있거든요. 각각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준비된 수술비 항목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30만 원, 50만 원, 10만 원, 30만 원 다 더해 보니까 백내장으로 수술할 때 170만 원 A보험사에서 받는 걸로 돼 있죠. B보험사로 준비를 하셨다면 11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또 2위 치액으로 수술을 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150만 원 A보험사 보이고요. B보험사는 40만 원 이렇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럼 다음 순위 급성 충수염, 맹장 수술이라고도 하죠. 이런 경우에 A보험사 선택하셨던 분들은 이제 120만 원까지 수술비가 받을 수 있는 거고 B보험사는 110만 원. 그리고 그다음에 무릎 관련해서 관절증, 어르신분들 무릎 인공관절 바꾸시는 분들 이렇게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A보험사 내용에 보면은 질병 77대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380만 원까지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B보험사 준비하셨던 분들은 130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담석증도 많고요. 추간판 장애, 말씀드렸던 디스크 수술 이런 부분인데요. A보험사에서 눈여겨볼 것은 420만 원? 좀 이렇게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안에 어떤 항목이 있나 봤더니 척추 질병 수술비가 300만 원이 있습니다. 척추 관련해서 다치는 수술을 하던 질병으로 수술을 하던 300만 원 수술비가 별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혹시 허리 쪽 안 좋으신 분들이 A보험사 쪽에 이렇게 수술비 준비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이런 내용으로. 척추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젊으신 분들도요. 워낙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바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보장이 되는 항목들이 사실은 이 보장 내용이 최근에 나왔어요. 예전부터 이렇게 많은 수술비를 들이지는 않았는데 더 좋아진 거네요. 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나와서 이 시간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는 부분이고 다음에 제가 이제 수술비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특징을 좀 알려드리면 가입 연령은 이 내용에 가입될 수 있는 내용이 15세부터 60세까지 그런데 90세까지도 최근에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유병자, 병이 있으신 분들도 약 드시는 분들도 별도의 유병자 플랜을 따로 보험사마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빈도율이 높은 수술비, 또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휘청할 수 있는 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술비 준비하실 수 있고 실손보험 갖고 계시지만요. 좀 보완하는 전략으로 또 대체하시는 분들 필요하실 것 같고 손해보험사에서 최근에 1호종 수술비를 도입을 했거든요. 생명보험사의 장점이었던 1호종 수술비에는요. 그동안 보장이 안 됐던 생식기 질환 관련 혹시 임신 출산 관련해서 제왕절개 할 때 이런 부분을 그대로 손해보험사에서 들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짚어드리면 생명보험사에서 그동안 좋았던 수술비를 그대로 갖고 오기는 했는데 위험률 산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생명보험사에서 좀 많이 좀 비싸게 혹시 그대로 갖고 왔던 회사도 있고 조금 더 손해보험사에 맞게끔 적용이 돼서 보험료가 조금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험사 A, B 이렇게 나누어서 앞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보장 내용이 항목은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플랜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질병수술비나 77대, 40대 수술비 이런 것들이 다 보이실 텐데 이런 것들은 A보험사, B보험사 거의 비슷한 항목으로 돼 있고요. B보험사에 보시면 심내혈관 수술비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릴 건데요. 예. 이 심내혈관 수술비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뇌나 심장에 관련한 수술을 할 때마다 보장이 반복으로 될 건데 B보험사 안에는요. 부정맥도 보상이 됩니다. 질병 예. 코드가 조금 더 폭넓게 부정맥을 포함한 급성 류마티스염이라든가 만성 류마티스염 관련해서도 B보험사에서는 수술비가 각각 1,000만 원씩 반복으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장점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료도 좀 짚어드릴게요. A보험사는 30대부터 3만 원, 그리고 40대 남성은 4만 원대, 여성은 3만 6천 원대네요. 50대 4만 원대로 가능하고 60대에는 5만 1천 원, 5만 원대로 이렇게 A보험사 준비 가능하고요. B보험사는 조금 더 50대까지는 보시면은 좀 저렴한 구간이 있는데요. 60대 보시면 남성분이 6만 9천 원으로 조금 보험료가 A보험사에 비해서는 비싸다는 부분을 나이대별로 다르네요. 네, 다릅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어디에 속하는지 어떤 보장이 필요한 건지를 사실은 조금 더 상세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보험사별로 또 예시를 해드렸는데 A보험사의 장점, B보험사의 장점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A보험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내장이라든가 어떤 척추 관련한 질병 이런 수술비들을 좀 크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생활질환의 그 일상생활에서 발생 빈도율이 높은 수술비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납입 면제 기능 좋고요. 그다음에 유병자분들도 90세까지 유병자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저 보험료는 3만 원 이상이 되고요. 갱신되지 않는 비갱신 형태로 100세까지 보장 가능하고 근데 A보험사의 단점이 하나 있다면요.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수술비 준비하실 때 내가 원치 않는 항목 있잖아요. 뭐 사망보험금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조금 같이 연계해서 꼭 가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B보험사로 좀 보시게 되면은 말씀드렸지만 심내혈관 수술비가 업계에서 가장 보장 범위가 넓다. 이 부분 짚어드렸고요. 유병자분들도 90세까지 수술비 플랜 가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갱신되지 않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플랜으로도 가능하십니다. 수술비 보험 한번 두 가지 상품까지 저희가 추천을 받아봤어요. 정말 유용한 것 같은 게 부위별로 다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반복 보장도 가능하고요. 자, 실비로만은 이제 수술을 한다면은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해질 것 같기 때문에 수술비로 여러분들 생활비나 간병비까지 모두 좀 부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A사와 B사 각각 추천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럼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 많이들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거 좀 추천을 주시겠어요? 네, 굳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추천을 한다면요. 일단 저는 나의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A보험사는요. B 플랜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족력이 혹시 있으신가요? 혈관 관련해서 이런 혈관 건강이 조금 염려되시는 분들 그렇다면 심뇌혈관의 보장 범위가 가장 큰 수술비 보장 범위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50세 미만이신 분이라면요. A 플랜으로 일상생활 속의 어떤 질환들, 다빈도 수술비에 대해서 좀 보장을 크게 가져가는 백내장이나 치액이나 디스크 관련한 수술비를 A보험사는 잘 돼 있거든요. 50세 미만 분들에게는 A보험사 추천드리고요. 50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B보험사 추천드립니다. 네, 50세 이상이면서 내가 가족력이 있다. 그리고 뭐 뇌와 심장에 관한 부분을 좀 부정맥까지 좀 넓게 보장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B보험사를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A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좀 50세 미만의 다빈도 수술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면 유리하다고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좀 장단점이 있으니까 한번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남선희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는 90세까지도
이 수술비 보험 가입이 가능한 시대라고 합니다. 바로 최근에 보장 금액도 더욱더 커졌다고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수술을 가장 많이 하시는 연령대가 70대라고 하는데 이제 평균 연령 높아지면서 더욱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로 이 수술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래 전화번호 2가지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거나요. 간단하게 문자로 남겨주셔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보험 고민도 해결을 해드리고요. 리모델링까지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먼저 전화 한 분 걸려와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남편 이름으로 5건 보험을 가입해뒀는데요. 예.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요새 수술 플랜이 좋다라는데 저희 남편도 수술하면 받을 수 있는지 맞아요. 궁금해서요. 오늘 방송 시간에도 수술비 많이 다뤄봤는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볼게요. 우리 남편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만 60세예요. 이제 막 60 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총 5건이시니까 보험에 그래도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점검 받으시는 건 오늘이 처음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CI 보험, 종신보험 가지고 계신데 CI 보험 특징은 알고 가입을 하셨을까요? 그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지인의 추천으로 가입을 하신 거예요? 네네. 확인을 해볼게요. 가족력이나 병력은요? 병력은 없고 한 3년 전에 맹장 수술을 해서 그때 보장 조금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네? 그때는 뭐 보장을 받으신 게 있으실까요? 뭐 맹장 수술이니까 조금밖에 안 주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남편분 보험 괜찮은지 그리고 수술비 쪽까지 좀 보완 필요하다면 저희가 도움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60대신 남편분의 증권입니다. 총 5건인데요. 교보생명에서 가족사랑 CI 보험, 그리고 종신보험과 암보험 가지고 계시고요. 라이나생명에선 2건입니다. 2건의 암보험 가지고 계셔서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36만 원 정도네요.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남편의 보험 5건 보장이 적절한지 연락 주셨는데요. 3년 전에는 가볍게 맹장 수술을 하신 적이 있고요. 최근에 또 수술 플랜이 아주 좋다고 해서 이것도 관심 있다고 하십니다. 최선순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상담 잘 주셨습니다. 예, 네. 지금 남편분 보험이 굉장히 걱정되시나 봐요. 네. 네, 그러면 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지금 수술 플랜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교보생명의 가족사랑 CI 보험과 LTC 종신보험과 그리고 암보험 3건이 돼 있으시고, 라이나생명의 뉴스타트 암보험과 집중 암보험 2건 총 36만 원 가입돼 있으시네요. 네. 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가족사랑 CI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이 CI보험이라 하면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해서 중대한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진단금을 선지급을 해드리는 상품이거든요. 그 중대함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은 지금 주계약 1000이 가입돼 있으시네요. 네. 만약에 그런 질병이 발생을 했다 그랬을 때는 50% 선지급이기 때문에 5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예. 그리고 사망 시 사망방금 나머지 5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상품입니다. 네. 그리고 특약으로 이렇게 보니 2번째 CI 보장 특약이 있어요. 네. 말 그대로 2번째 보장 CI인데요. 예. 첫 번째 CI가 발병이 됐을 때는 주계약에서 500만 원이 지급됐잖아요. 근데 네. 다음에 2년이 지나서 또 다른 부위에 CI가 발생을 했다. 그랬을 때는 다시 1000만 원을 지급을 해드리는 꼭 겁니다. 2년이 지나야 되나요? 네, 2년이 지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특약은 지금 3년 갱신입니다. 3년 갱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료가 좀 올라갈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겠지만 70세가 넘게 되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교보생명으로 전화를 해서 이 특약만 삭제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실손이 돼 있으세요. 이 의료 실손을 가입하기 위해서 주계약 최저로
1,000만 원에 가입하신 것 같은데요. 이 의료 실비는 지금 변천사가 많이 되어 있죠. 5년 갱신에서 3년 갱신, 지금 현재는 1년 갱신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네. 뭐 지금 건강하신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실손이 3년 갱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15년 납이시잖아요. 15년 납이기 때문에 반은 내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7년 정도만 더 내시면 완납이 되고 의료 실손만 그대로 납입을 하시게 되면 되니까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보생명의 LTC 정신보험이 있는데요. 이 LTC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LTC가 뭔지. 예, LTC라 함은 혼자서 보행을 못하면서 옷을 못 입거나 밥을 못 먹거나 목욕을 못 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못할 경우 그 중에서 2가지만 해당이 되면은 이 LTC 기능으로 해서 진단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주계약이 지금 1,500만 원으로 돼 있으세요. 네. 그래서 1,500만 원의 진단금이 30% 지급이 돼서 450만 원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년 지급을 생활비 쪽으로 나가는데 10%씩 지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약으로는 2대 질병 진단 특약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이 각각 1,000만 원씩 지급이 되게 돼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요즘 좀 전에 수술 플랜에 대해서 폐질환, 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그쪽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게 굉장히 요즘은 이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으세요. 좁은 범위에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나 뇌혈관 진단비나 그런 쪽을 좀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 보험이 지금 보험료가 10만 6천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보험료 대비 사실은 보장이 그렇게 폭넓지도 못하고요. 보장이 많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보험은 그냥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보생명의 암보험 같은 경우 지금 3천만 원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15년 갱신이에요. 갱신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그러면 15년 갱신이면 15년 뒤에 또 다시 계속 돈을 내는 건가요? 그렇죠. 예. 90세까지 내가 보장을 받고 싶다. 그러면 90세까지 계속해서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거죠. 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인상한다. 그러면 발병률이 60대, 70대, 80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도 인상이 많이 되는 거죠. 젊은 사람 같지 않고 지금 연령이 60세이신데 그만큼 더 많이 인상이 되겠죠. 네. 그러면 90세까지 계속해서 인상돼서 납입을 하신다면 부담스러우시겠죠? 네.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밑에 보면은 또 나이나 생명의 뉴 스타트 암보험 이것도 또한 2천만 원이 보장이 돼 있는데요. 10년 갱신이에요. 다 갱신이네요. 이것도요. 네. 그리고 또 집중보장 암보험 이것도 역시 10년 갱신입니다. 그래서 세 개를 보면은 보험료가 한 14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14만 원의 보험료가 10년 후에 갱신이 된다면 얼마 정도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요. 이거 많이 올라가면 큰일 나는데요. 네, 생각지도 못할 만큼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상품이 다 갱신이기 때문에 비갱신으로 전환을 해서 네. 제가 한번 제안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요. 지금 가족사랑 CI보험은 의료 실손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LTC 정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암보험 3개 다 모든 상품이 갱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 또한 정리를 해 두시는데 정리를 하고 나면 보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내가 다시 또 보장을 완벽하게 보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안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쪽이 좋냐? 치료자금이나 그런 부분들은 손해보험 쪽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즘 무해지로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 상품 20년 나 90세 보장으로 해서 플랜을 한번 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0년 내고 그 다음엔 안 내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20년만 내고 10년 동안은 더 기다렸다가 보장만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암 진단금을 4천만 원을 보장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고해감을 좀 넣습니다. 요즘 고해감도 많이 발병을 해서 고해감 3천만 원을 플러스해서 총 7천만 원 보장을 받게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소해감이 사실은 생명보험에는 10%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미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소해감 3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도록 해드렸고요.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가 굉장히 요즘 이슈잖아요. 그 부분 진단비와 수술비 각각 2천만 원, 1천만 원 보장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진단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드렸고 뇌졸중 진단비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또한 1천만 원씩 더 좁은 범위지만 그래도 넣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전에 말씀하신 5대 기관 수술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5대 기관 수술비나 40대 질병 수술비 그리고 질병 수술비, 장애 수술비 모두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보완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 우리 남편분 증권 살펴봤는데요. 교보생명 CI 보험만 유지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는 보장 범위나 특히나 갱신되는 부분 앞으로 더욱더 부담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두 정리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내실 수 있는 그 보험료를 확 줄여드리면서도 보장 범위는 훨씬 더 넓혀드렸거든요. 네. 지금 이제부터 남편분이 보장을 받으셔야 되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바꿔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갱신 고민 되시거나요? 내 가족의 보험 확인 받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921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50대 자영업자입니다. 2013년도에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1억을 가입했는데 교육자금이 필요해서 종신보험에서 인출을 했어요. 그러면 보장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다시 자금 활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최선우 전문가님, 좀 간단하게 답변 주실까요? 네, 유니버설 기능을 사용을 하셨네요. 유니버설 기능은 인출 기능, 추가납 기능, 월대체 기능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지금 적립금에서 인출을 하셨다. 그러면 보장은 그대로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사망을 하셨다. 그랬을 때는 사망보험금이 1억이잖아요. 거기서 인출한 금액만큼 여기에 차감을 하고 돌려드리는 겁니다. 사망보험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인출을 많이 하신다면은 나중에 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또다시 납입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하게 비율을 잘 맞춰서 인출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출을 했어도 보장은 그대로고요. 다만 사망 보장에서 그만큼 차감된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